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2020년 4월입니다. 정확히 60년 전인 1960년 4월 19일 민중들의 외침과 함성과 항쟁에 입각해서 당시 독재자였던 이승만을 하야시키게 됩니다. 그게 4.19 혁명이죠. 4.19 혁명 60주년 기념. 그런데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진짜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승만의 독재 때문이지 않아? 이승만의 정권에 그리고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 때문이지 않아?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수망살 공부하신 분들은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배경이었잖아,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뭐 친일파 처벌을 실패했고 농지개혁 조금 불만족스럽게 했고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상실했고 한국전쟁 중에 뭐 선조만큼 그렇게 도망을 쳤고 민간인 많이 학살했고, 근데 그런 이야기보다도 결과적으로 지금 내일 모레 총선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선거의 역사, 쉽게 이해해서 이승만이 선거를 가지고 어떻게 장난질을 했냐, 이게 과연 3.15 부정선거 1960년 4.19 직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때문에만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거냐, 이승만의 독재 과정을 선거로만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미군정까지 이렇게 48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거 미군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뭘 알고 이제 계셔야 되냐면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48년 5월 10일 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남녀 평등에 입각한 총선, 보통선거가 치러지죠. 그래서 이때 국회의원들이 당선됐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바로 당선되고 나서 한두 달 후인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합니다. 제헌헌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회의원들을 제헌국회의원이다, 제헌국회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제헌헌법에 입각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미국을 본따서 4년 중임제입니다. 4년을 2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갑니다만 미국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4년 중임제 2번 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는 초대 대통령이니까 조금 더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워싱턴이 아니다, 내가 초대 대통령인데 내가 우리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기를 지켜주어야 후임 대통령들도 이걸 존중하지 않겠냐.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제퍼슨이 3, 4대 대통령인데 너 좀 더 해라. 아니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이걸 지켰는데 나도 지켜야지. 미국은 이래서 4년 중임제가 물론 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는 4선까지는 하긴 합니다만 이게 지켜져 왔단 말이죠. 우리도 미국을 본따서 4년 중임제로 갔는데 왜 하필 우리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어서 이놈의 민주주의가 헌법에 입각한 대통령의 임기가 지켜지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자, 하여간 헌법에 입각하면 4년 중임제예요. 그러면 이승만이 48년에 대통령이 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52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임에 성공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56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미리 이야기하자면 이승만은 60년까지도 대통령을 했고 60년에서 더해 먹으려고 나오게 된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초대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2년이에요. 원래 국회의원들 임기가 4년이잖아.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50년의 임기가 끝나는데 이때 바로 친일파 처벌 있었고 농지개혁법 만들어지고 뭐 귀속재산 처리법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친일파 처벌 이런 게 실패했기 때문에 지지를 이승만이 받지 못해가지고 두 번째 총선 한국전쟁 직전인 50년 5월에 열리는데 이때 이승만을 지지하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독촉계열이나 한민당 계열이 우수수 낙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50년 딱 총선을 치렀는데 52년에 대통령 선출할 때 제헌헌법에 입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거잖아. 이승만은 50년 총선 결과 보고 와, 나는 끝났구나. 나는 52년에 대통령이 당선될 수 없구나. 왜냐하면 나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낙선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선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승만 입장에서는 차라리 천을 수도 있겠네, 씨발. 50년 전쟁이 일어났어. 그 전쟁이 한국전쟁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알아요. 전쟁에서 발발해서 53년까지 이렇게 3년간 전쟁이 있었어요. 6.25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52년에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고 당연히 임시 국회의사당도 있었겠죠. 아니 이제 곧 국회에서 대통령을 갈아치울 생각을 야당 국회의원들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국회의사당으로 불러 모으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조금 찜찜했을 겁니다. 이승만이 무슨 수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시마다도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타고 가는 통근버스가 있어요. 통근버스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려고 하니 갑자기 군용 트럭이 그 국회의사당 앞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문 열고 이 자식들 이거 국회의원들 버스야 비켜 그랬는데 군인들이 피식 웃죠. 그리고 저기서부터인가 달달달달 포크레인 지게차가 옵니다. 그 포크레인 바가지 알죠? 그 바가지를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 밑에 집어넣어서 그걸 들었다 내렸다 농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건 뭐야?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가 바이킹 돼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막 머리 깨지고 그리고 군인들이 버스 문을 열더니 총을 들이대고 내리시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시죠. 와, 막 아파가지고 막 온몸이 막 다리 나가고 막 기어가지고 국회의사당 들어갔는데 군인들이 헌병들이 국회의사당을 다 에워싸죠. 원래 헌법을 개헌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갑자기 개헌을 하겠다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원래 헌법 제헌 헌법에 입각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 선출해야 되는 건데 직선제로 바꾸겠대. 원래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승만이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기 힘드니 직선제로 바꾸자는 거고 마침 전쟁이 한창이니까 전쟁 중에 군대 통수권자가 바뀌기를 불안해하는 남한 국민들의 마음을 딱 이용해 먹기 좋은 거죠. 이걸 여러분 첫 번째 개헌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1차 개헌이라고 이렇게 1차라고만 쓰겠습니다. 발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헌법 내용은 다 그대로 둔 채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출한다는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로 바꿔버리는 개헌이에요. 이 1차 개헌에 입각해서 이승만이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52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56년까지 대통령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2대 총선이 있었죠. 원래 총선,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게 총선이고 대선이 대통령 뽑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지금도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듯이 이때 처음 재헌국회만 2년이었고 계속 4년이에요. 54년에 총선이 치러집니다. 50년, 54년 이해되시죠? 3대 총선이 치러지는데 이때부터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선거 유세하다가 정치 깡패들에게 두드러 맞기 뭐 다수였고요. 그 다음 개표를 할 때도 야당 참관인이 쫓겨나고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때부터 거의 그냥 일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선거 이야기, 대선 이야기는 대선 전에 좀 진짜 대선의 역사 해가지고 아예 각 대선별로 20분, 30분짜리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것만 이야기하는데도 한 30분 예상하고 지금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54년 총선에서 이승만의 자유당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가진 이승만이 야, 지난번에는 조금 내가 독재하듯이 헌법을 개헌했잖아. 민주적인 절차에 입각해서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표결로 개헌을 할게. 근데 그 개헌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승만의 4년 중이면 56년의 대통령직이 끝나야 되고 56년 대선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신은 초대 대통령이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의 제한을 철폐하재. 초대 대통령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영원히 할 수 있도록 총통제로 바꾸겠대. 쉽게 이야기해서 세 번째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대. 이걸 삼선 개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대선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개헌. 그런데 당시 국회의원 숫자가 203명이었어요. 저는 이제 머리가 좋아서 이게 다 천재여서 이게 됩니다. 3자와 2자. 3분의 2 찬성표를 얻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데 이게 135.333이 나옵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그래서 136표가 나오면 가결되는 거고요. 135표가 나오면 부결이 되는 건데 역사가 재밌으려고 몇 표 나와? 135표가 나와버린 겁니다. 삼선 개헌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표결로 붙였는데 자유당에서 무기명 투표했더니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이때 이승만은 굉장히 불쾌했고 자유당 국회의원들 어찌할 바를 몰랐고 표 단속을 못한 거죠. 한 표 차이로 삼선 개헌이 통과가 안 되게 생겼는데 당시 서울대 교수, 수학과 교수가 나와가지고 야, 어떻게 0.32 반올림 될 수 있냐. 수학적으로 0.55 이상부터는 세우는 거고 0.4 이상부터는 죽이는 거 아니냐. 4는 죽일 4자, 5는 세운다. 4, 4, 5 입시켜서 땅 통과를 시켜버리네.
이걸 무슨 개헌이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 2차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게 삼성 개헌이고 이게 그 유명한 4.4.5.2 개헌인데 이게 바로 1954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승만이 56년 대선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56년 대선이 이것만 가지고도 또 한 10분, 20분, 30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순 없고 56년 대선에서 이제 이게 러닝메이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 따로 있고 부통령 후보 따로 있는 건데 자유당에서는 대충 하겠습니다. 이승만과 이기붕이 있고요. 당시 이제 한민당이 민주당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신익희가 있었고 여기서 장면이 이제 부통령 후보로 나왔어. 이게 대통령이고 이게 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조봉암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신익희가 상당히 유력했죠. 진짜 유력했습니다. 근데 대선 일주일 전에 신익희가 나주로 유세 가는 기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 버리니까 문제는 당시 헌법에 입각하면 한 번 대선 후보를 정하면 새로운 대선 후보를 못 낸다. 이러다 보니까 이승만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버린 거죠. 자, 대선을 치렀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56년 대선 여러분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구호를 냈던 대선입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자유당이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민주당이 설마 이보다 더 못 살까 그런 이야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당선이 되긴 되는데 문제는 이때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 왜? 신익희가 추모표가 100만 표가 훨씬 넘어버렸고요. 당시 젊었던 조봉암 한때 사회주의자였고 이승만 정권에서 뭐 농림부 장관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조봉암이 200만 표 이상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때 조봉암이 멋있는 말을 했거든. 나는 선거에 이기고 개표에 졌다. 쉽게 이해해서 개표를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신익희가 살아있었고 조봉암이 나중에 그래 일단은 이번엔 신익희로 갑시다. 이승만 독재를 끝냅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권 교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차마 조봉암은 한때 사회주의자니까 표를 주기가 그랬고 신익희 선생님에 대한 추모표, 무효표가 100만 표가 넘게 나온과 동시에 그러면 좋다. 부통령이라도 민주당에서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56년 대선에서는 대통령은 자유당 이승만,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명이 당선이 된 거죠. 이게 그 유명한 56년 대선입니다. 56년 대선에서 인기 스타로 떠올랐던 조봉암이 진보당을 만들어요. 진보당을 만들었더니 이제 이게 진보당 사건이라고 합니다만 이 조봉암이 대선에 나오는 게 싫으니까 이 진보당이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간첩당이다라고 해가지고 조봉암을 59년에 사형을 시켜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60년 대선에서 이승만이 또 출마하게 되는데 이승만의 고민은 뭐야? 지난번처럼 자존심 상하면 안 되잖아. 여기 또 이승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기붕이야. 근데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조병옥이 됩니다. 이 조병옥은 4.3 항쟁 때 그 사람 많이 죽였던 당시 경찰 지금의 청장이었다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고 하여간 좀 그렇죠. 여기 이제 장면이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날아가는 거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60년 3.15 선거를 3월 15일 날 치르기로 한 거죠. 자, 근데 이승만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내가 좀 표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마침 또 조병옥이 아파. 그래서 미국에 수술하러 가. 원래 항상 총선도 대선도 다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병옥이 아파서 미국에 중대한 그때 위암인가 걸려가지고요. 수술을 받으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승만이 야, 선거 일정을 좀 당겨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5월에 모내기 한다고. 5월 초에는 모내기 안 해요. 5월 중후순부터 6월 초까지 모내기 한단 말이죠. 농번기 어떻게 선거를 할 수 있냐? 아니 하루 모여서 선거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러니까 조병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억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건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에서 수술 받다가 뇌출혈인가 뭔가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못 내네.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거나 다름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60년 내 이승만의 나이가 85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언제 뭐 가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잖아. 그런데 56년 대선처럼 만약에 장면이 당선이 돼버리면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이승만이 혹여나 한나라로 가버리면 이건 정권 교체가 되는 거고 그럼 자유당의 부정부패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겠다.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가 바로 3.15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이 4.19를 한 방에 다 못 가겠습니다만 우리가 4.19가 왜 일어났냐 그럼 이것 때문에 당연히 이승만의 독재에 대한 불만 이건 독재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다음
이제 3.15 부정선거는 다음 시간부터 4.19 이야기할 때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3.15 부정선거가 가장 큰 배경입니다. 그런데 4.19 의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19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의거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중고등학생들이 그걸로 뛰쳐나왔을까? 이게 어찌 보면 이승만이 재발등을 찍은 건데 50년대 굉장히 교육열이 어마어마했고 이승만이 그래도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학교를 많이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당연히 냉전체제에서 북한과 대립하고 전쟁 직후 상황이다 보니까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걸 그렇게 강조했는데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와 실제 상황에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거짓말하는 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뛰쳐나온 측면도 있었고 이때 또 하나 언론 역시 굉장히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승만 정권의 독재 내용을 뭐 서울신문 같은 나쁜 어용신문사 빼놓고는요 낱낱이 고했기 때문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진짜 이제 우리가 보통 시험에 나오는 4.19 항쟁 의거는 3.15 부정선거고 이승만의 독재였다. 왜 독재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 시간에는 그 설명을 해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 3.15 부정선거부터 4.19까지 이것만 또 20분 30분을 해야 됩니다. 이승만이 저는 선거만 가지고 독재했다. 이승만이 정말 제가 언제 그랬죠. 이승만은 까도 양파 같은 사람이다. 제가 일제강점기 이승만 이야기하면서 위임 통치청원서도 말씀드렸고 이임시정부에서 처음 탄핵당해서 잘렸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 미군 정기에 대한민국이 단독정부가 수립할 때까지 이승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 친일파 처벌 실패도 이승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한국전쟁 이야기는 나중에 할 거고 근데 지금 선거 역사만 놓고도 이승만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독재자인데 진짜 3.15 부정선거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들으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리고 2020년은 이야 진짜 민주화 됐구나 라는 걸 다음 시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배경까지만 합니다.